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컬러 엑스퍼트 테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할 내용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감성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인데요. 그런 감성 사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정확하게 감성 사진이다라는 기준을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 감성이라는 말 자체는 한글도 아니고 한문으로 구성된 그 감각의 성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사진에서 보여지는 느낌이죠. 그 느낌이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좀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을 어떠한 색, 또 어떠한 밝기, 또 어떠한 그 형태 있죠? 좀 트리밍이나 크랍을 걸어서 만드는 이런 조각 있죠? 조각으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전체를 보여줄 건지,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제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지만, 그 사진의 감성 사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다가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촬영하는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사진을 밝게 찍어서 내가 더 화사한 느낌을 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둡게 촬영을 하는 경우면은 지금 밝기보다는 좀 더 어두워져 있겠죠. 이런 사진을 로우키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 좀 밝게 찍는 사진을 하이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옵션에서 더 좋다라고 하면 뉴트럴이죠. 제가 사진을 찍은 당시의 느낌이 바로 촬영 당시의 느낌과 동일한 상태, 이런 상태를 뉴트럴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진을 종류를 나누면 조금 좋습니다. 먼저 뉴트럴이라는 말도 쓰지만 내추럴 톤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진의 밝기보다는 촬영 당시의 밝기를 복원해주는 단계, 즉 그 색이 맞게 되면, 밝기가 맞게 되면 색 자체도 촬영 당시의 느낌을 많이 가져올 수 있죠. 그런 걸 위해서는 밝기 조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프로퍼티스 안에서, 즉 이제 컬러 밸런스죠. 컬러 밸런스로 미드톤과 하이라이트, 섀도우 구간에 대한 색 보정을 가능한 촬영 당시의 색 온도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내추럴 톤이라고 하는, 모든 사진에 있어서 보정의 시작이 되는 내추럴 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내추럴 톤은 저도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내추럴 톤을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에서 바로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ACR을 열어주시게 되면 사진 이미지가 열리죠. 여기서 먼저 색 온도 조절을 통해서 촬영 당시에 색 온도를 편하게 맞춰주시고, 노출을 통해서, 노출 보정이죠. 노출 보정을 통해서 최대한 촬영 당시에 내가 원했던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자체, 즉 색을 희한한 색깔로 막 바꿔버린 느낌은 내추럴 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내추럴 톤을 떠나서 그 다음 여러분이 조금 더 드라마틱한, 즉 이제 감성이 섞여 있는 사진이죠. 그런 사진을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유행하고 있는 사진이 바로 덜톤입니다. DULL이라고 하고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좀 연하다, 아니면 좀 아련하다라는 느낌으로 덜톤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이 덜톤을 만드는 과정은 예전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휴 앤 세츄레이션에서 채도만 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바로 컬러가 아니죠.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를 추가를 해서 컨트라스트 느낌만 20 정도에서 최대 40 정도의 느낌으로 하게 되면 채도가 빠져 있지만 컨트라스트가 올라가는 느낌을 했었거든요. 현재 와서 조금 더 이제 이미지 파괴를 덜 하는 느낌으로 블렌딩 옵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이 블렌드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덜톤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이 레이어 패널 하단부에 있는 요 마크죠. Create New Fill 레이어인데요. 요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어떤 부분을 하시냐면 바로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하십니다. 지난 시간이죠. 2시간 전에 제가 흑백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서 이 흑백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느낌으로 더 강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소개해드렸죠. 지금 전반적인 이미지 분위기를 보게 되면 녹색하고 노란색하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사이언이나 이제 그린 계열이 있죠.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강렬하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흑백 톤, 즉 기본 덜 톤을 만들 때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녹색을 좀 밝게 하면 뒷배경이 환해지죠. 어둡게 만들려면 내리시면 되고요. 내린다라는 건 조금 로우키라는 작업이고요. 밝게 하면 하이키 계열의 작업입니다. 이렇게 나온 사진색을 지난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여자친구 사진에 얼굴이 까매지면 혼납니다. 그래서 얼굴은 빨강색과 옐로우를 이용해서 얼굴은 밝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옵션에서 무엇을 하시게 되냐면 바로 이 수많은 옵션 중에서 멀티플라이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소프트라이트, 즉 어둡게 만드는 이 블렌드 옵션을 이용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만 추가해서 바로 여러분이 덜톤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덜톤이 있고요. 자, 이 레이어를 끄고 나서 원본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원본보다 채도가 빠져 있으면서 컨트라스트가 증가되어 있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진 안에서 조금 더 컨트라스트 느낌만 강조하기 위해서는 옛날 방법이죠. 옛날 자주 많이 사용하던 방법에는 바로 레이어에 있는 똑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즉 다른 도구죠 사실은. 여기서 컨트라스트만 보통 40을 올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컨트라스트를 올렸는데 채도가 같이 증가를 하죠. 이 증가하는 거는 포토샵 고유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지난 앞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컨트라스트가 증가하면 채도는 절반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 옛날 방법을 사용하기보단 원본 레이어를 그대로 복제를 하셔서 이 블렌드 옵션을 역시 멀티플라이 또는 소프트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조금 채도와 컨트라스트가 상승을 하는, 덜톤과는 좀 반대죠. 이런 느낌을 바로 펀치 또는 푸시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시, 뭔가 좀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죠. 이 밀어내는 자세가 좀 고소한 고래밤님을 흉내내는 그 음란마귀가 씌어있는 느낌이지만, 아무튼 푸시라는 개념, 컨트라스트와 채도를 누른다는 얘기예요. 펀치라는 느낌은 말 그대로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이죠. 즉 채도와 컨트라스트를 좀 강하게 넣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진 유저들이 서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펀치톤하고 푸시톤 다음에는 바로 사이키톤이 있습니다. 사이키.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쳤다고 하죠. 왜 미칠까요? 컨트라스트와 채도가 지금 이 펀치와 푸시톤에 비해서 더 강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강렬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선 바로 정말 예전에는 휴 세츄레이션을 먼저 세츄레이션 값을 한 30에서 40 정도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라스트를 역시 30에서 40 정도로 올려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부분을 채도를 낮추거나 컨트라스트를 하강시키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됐죠.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이런 방법을 개선한 그 이용이 바로 원본을 항상 복제하시고 블렌드 옵션을 오버레이로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이 느낌이 너무 강렬할 때는 오퍼시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농도가 나오게끔 바로 투명도 조절만 해주시면 되죠. 이 느낌이 나온 상태로 하게 되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최소한 내추럴 톤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요. 사이키톤과 푸시톤, 펀치톤, 그 다음 덜톤까지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어두운 톤 느낌을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라이트라는 블렌드 옵션과 또 멀티플라이, 그 다음 더 강한 느낌을 위해선 오버레이라는 블렌드 옵션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진 느낌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느낌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의 개성이 담겨있는 컬러링 작업이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블렌드 if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하셨을 때 개조가 파괴가 덜 되면서 아주 좋은 사진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블렌드 옵션을 사용하게 되냐면요, 대부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바로 이 레벨스를 사진을 열자마자 이 레벨을 이만큼이 제외가 됐다라고 해서 히스토그램이 엉망이다, 아니면 사진의 개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셔서 항상 이렇게 옮겨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합쳐버리게 되면요,
레벨을 다시 열었을 때 보면 이 레벨 폭이 2개만큼은 괜찮지만 이 위에서는 이미 또 깨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SLR 클럽에 있는 강좌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이만큼 개조 안에서 세로로 생긴 줄만 없으면 개조가 안 깨졌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제가 바로 앞전에 했던 이 레벨에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바로 레벨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레벨링 작업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사진 이미지는 이미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신 상태에서 개조 파괴를 덜 시키려면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원본을 복제하시고 그 상태에서 원하는 블렌드 옵션을 이용한 방법의 도구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 사진에 더 빛을 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과정은 아마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답글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